이번 시간에는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 성장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동아시아는 이 세계 경제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굉장히 크고,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도 꽤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표를 봐도 나오는데, 이 동아시아를 이루는 한중일, 뭐 대만까지 쳐서 이 국가들의 경제 규모가 아시아에서나 세계에서나 굉장히 큰 규모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에서 3등인데 아시아에서 4등이고 세계에서 10위잖아.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동아시아 국가들 이번 시간에는 일본, 한국, 그리고 대만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중국은 뭐 다른 시간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우선 일본의 경제 성장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일본은 태평양 전쟁 이후에 패망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50년대부터 살아나게 되는데 일본을 반공의 보루로 삼으려는 미국의 지원과 함께 6.25 전쟁에서 전쟁 특수를 일본이 얻어냈기 때문에 경제 회복이 일본이 급격하게 경제가 회복되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5년부터 73년까지 일본 경제는 매우 큰 폭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연평균 10% 이상의 고도 성장을 지속합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 알겠지만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2배 정도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2배 정도 높은 경제 성장이 1, 2년 지속된 게 아니고 거의 20년 넘게 지속되었기 때문에 일본은 이 고도 경제 성장을 거치면서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 됩니다. 자, 이 당시 일본은 중화공업 정책과 전자산업 등의 신산업이 발전을 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68년에는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고속철도도 거의 세계 최초로 만드는 거의 경제적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국가가 이미 60년대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자, 70년대 지나서 80년대에도 첨단 산업 수출 증가로 경제 회복이 지속되었고 이 80년대 중반을 지나서 일본은 경기 호황이 지나쳐서 거품 경제라고 부르는 이런 이상 경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부동산과 주식 투자가 매우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뭐 우리나라 현재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부동산이 엄청나게 오르듯이 일본도 주식과 부동산의 거품이 엄청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한 수 접어줘야 될 정도로 일본의 이 부동산 가격은 엄청나게 폭등을 합니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1970년에 비해서 일본의 이 집값, 땅값이 거의 4배 정도 높아지게 되고 주가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너무 단시간에 폭등을 했기 때문에 거품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자, 당시의 상황이 이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90년대에 들어서 이 거품 경제 시기에 폭등했던 부동산과 주식이 폭락합니다. 거품이 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폭락으로 인해서 일본 경제는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제 성장을 정리를 하자면 자, 패전 이후에 6.25 전쟁 특수로 경제 회복이 되고 55년부터 고도 경제 성장이라고 해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다 80년대가 되면 주식과 이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심해져서 거품 경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자, 이 거품이 꺼지게 되면서 90년대 이후에 일본은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냥 뭐 경기가 침체되었다는 것뿐이지 경제적으로는 지금도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한국의 경제 성장 보겠습니다. 자, 한국도 고도 성장을 이루게 되는데 50년대에는 미국 원조에 의존하고 6.25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심했죠. 그러다가 60년대에 들어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60년대에 이제 1년에 연 10%,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치, 심지어 그것을 뛰어넘는 수치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게 되고 70년대 들어서는 중화공업을 육성을 하고, 중화공업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 경제를 설명할 때도 잠깐 설명을 했는데, 말하자면 규모가 큰 공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동차, 뭐 화학,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우리나라는 이 중화공업으로 국가 경제가 많이 의존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두 차례 석유 파동의 위기를 극복했다고 하는데, 석유 파동은 당시 석유를 생산하는 중동 국가들이 석유를 조금만 생산하면서 전 세계에 석유 위기가 닥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석유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나라는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석유 가격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석유 파동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전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역시 위기를 닥치는데 뭐 어떻게 극복을 했다고 합니다. 자, 80년대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엄청난 호황을 갖게 되는데 3조 호황이라고 불러요. 자, 3조 호황은 세 가지가 낮았다라는 거야. 달러 환율이 낮았고, 유가가 낮았고, 아까 석유 파동의 문제는 석유가 너무 비싸서 문제였는데 80년대에는 석유 가격이 굉장히 안정화되고 싸졌단 말이야. 그리고 금리가 매우 낮았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낮으면 경제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당시 80년대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호황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80년대도 이어갔고, 자, 90년대에도 역시 고도 성장을 처음엔 좀 했지만 97년에 외환 위기가 닥치죠. 그래서 IMF 위기가 닥치게 되고 이 위기는 외자 유치와 구조 조정으로 뭐 극복을 했다. 하지만 지금도 후유증은 우리나라에 남아 있지.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정리를 해보면 50년대에 6.25 전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미국 원조에 의존을 했었고, 60년대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급속한 성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70년대에는 중화공업을 육성하면서 경제 개발을 이어가고 80년대에는 3조 호황을 누리다가 90년대에 들어서 97년에 IMF 위기가 닥치면서 외자 유치라는 말은 외국의 자본을 유치한다는 겁니다. 외자 유치와 구조 조정 이런 걸 통해서 위기 극복을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타이완으로 가봅시다. 자, 타이완은 우리나라와 일본과는 조금 다르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고 합니다. 물론 타이완이라고 해서 대기업이 없는 건 아니야. 삼성보다도 큰 기업도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구조가 이루어져 있고 베트남 전쟁 특수로 인해서 신흥경제국으로 성장을 합니다. 이거는 일본, 우리나라 모두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공통점 얘기할 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다가 미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후에 타이완은 외교적 고립으로 위기에 빠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타이완과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걸 내세워서 둘 중에 하나하고만 외교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미국하고도 수교를 맺으니까 중국이랑 수교를 하지 조그마한 타이완하고는 외교 관계 끊는 나라들이 많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외교적 고립으로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 외교적 고립은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미쳤겠지. 하지만 뭐 적극적으로 외국 자본을 유치를 하고 뭐 산업을 육성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남북 관계와는 좀 느낌이 다른 게 이 대만과 중국 사이의 양안 관계는 경제적인 협력은 굉장히 활발합니다. 교류나 사람의 이동도 상당히 자유롭단 말이야. 그래서 타이완은 중국과의 협력 강화로 경제적으로는 성장을 지속하게 됩니다. 근데 대만 안에서도 이게 좀 문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죠. 자, 그래서 한국, 일본, 타이완 경제 성장의 공통점을 보면 자, 모두 제조업 중심으로 해서 국가 주도의 수출 중심 정책을 취했고
또 70년대, 60년대, 70년대 베트남 전쟁 특수로 성장의 기반이 되었고, 그리고 미국의 경제 군사적 지원. 자,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타이완, 한국, 일본에게 경제 군사적 지원을 해줬을까? 그것은 냉전 체제와 관련해서 자본주의 진영의 힘을 기르기 위한 미국의 투자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국, 일본, 타이완 경제 성장의 공통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